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다 자세한 편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작업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툴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바는 상단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 툴바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툴들은 실제 편집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샘플 폴더에 동영상 폴더로 들어오고요. MOV 파일이죠. MOV 파일을 한 3개 정도만 선택을 해서 타임라인에 직접 적용을 해 봅니다. 됐죠? 줌인을 통해서 약간만 확대를 해주고요. 자, 너무 많이 확대를 했나요? 이번에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조금만 줄여봅니다.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셀렉션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이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면 항상 이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셀렉션 툴은 클립을 선택을 하거나, 그죠? 클립을 선택을 하거나, 그리고 클립을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클립의 인, 아웃점, 즉 시작점과 끝점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툴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선택된 클립을 해제를 하는 방법은 빈 곳을 클릭을 하는 것이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엔 그 옆에 있는 트랙 실렉트 툴. 자, 이 툴은 트랙에 여러 개의 클립이 적용되어 있을 때 특정 클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쪽에 있는 모든 클립을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가령 2번 트랙 뒤쪽에 있는 모든 현재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클립이 있을 때 1번을 제외한 모든 클립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 지금의 이 트랙 실렉트 툴을 사용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2번 클립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뒤쪽에 있는 클립이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끌어서 적용을 해볼까요? 조금만 축소를 해주고요. 자, 다시 한번 클릭. 어떻습니까? 자, 그 뒤쪽에 모든 클립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트랙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트랙을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가 아니라 3개 이상의 트랙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2번 클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쪽에 있는 모든 클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모든 트랙의 클립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Shift 키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보면 하나였던 화살표가 2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다른 트랙의 클립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클릭을 한 2번 클립 시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클립이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였을 때는 해당 트랙의 클립만 선택이 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2개의 화살표로 바꿔놓고 클릭을 했을 때는 모든 트랙의 클립이 선택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리플 에디트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삭제를 좀 해주고요. 물론 삭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삭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리플 에디트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리플 에디트 툴은 자, 우리가 타임라인에 적용이 되어 있는 클립의 인점과 아웃점, 즉 시작점과 끝점을 편집을 할 때, 즉 잘라줄 때
일반적으로는 요 셀렉션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데요. 잘라졌을 때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자,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이 부분을 뒤쪽에 있는 클립이 채워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클립이 채워져야 되겠죠. 물론 잘려진 이 공간을 뭐 이렇게 끌어서 채워줘도 되겠지만, 자, 이 방법은 그렇게 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합니다. 자,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서 클립의 아웃점을 잘라볼까요? 자, 잘라주니까 어떻습니까? 뒤쪽에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을 해서 메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면 뒤쪽에 클립들이 메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엔 반대로 아웃점이 아니라 인점을 한번 잘라볼까요? 자, 인점을 잘라주니까 어떻습니까? 잘려진 해당 클립을 기점으로 해서 역시 잘려지고 난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 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할 때 지금의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하는 게 셀렉션 툴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인 롤링 에디트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지금의 이 툴은 편집이 이루어진, 즉 특정 장면이 잘려진 클립과 클립의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클립과 클립 사이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비활성화되죠. 그죠? 자, 클립과 클립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고 좌우로 드래그를 해 보십시오.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가령 현재 2번 클립의 길이를 늘렸을 경우엔 반대로 1번 클립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1번 클립의 길이를 늘렸을 때는 2번 클립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고요. 그쵸? 이처럼 두 개 클립 사이에서 특정 클립의 길이를 조절을 할 때 상대편의 클립의 길이도 같이 조절이 되는데요. 작업 전체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클립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클립의 변화를 줄 때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은 클립이 조절이 되는 그 장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에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클립의 가장자리, 즉 인아웃점을 사용을 해서 늘려주거나 축소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장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즉 슬로우 비디오나 패스트 비디오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데요. 선택을 하고요. 4번 클립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늘려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렌더링 영역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은 원본 파일에 변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부터죠. 스페이스바. 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별다른 느낌이 없는데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요. 계단을 내려오는 요 씬을 가지고 요 씬을 사용을 해보죠. 자, 조금 이동을 해주고요. 스트레치 툴. 자,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늘려준 후에 확인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슬로우 비디오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 길이가 요 정도였는데 늘려졌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길이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용수 처리나 고무줄을 늘렸을 때처럼 말이죠. 사용되는 장면은 동일하지만 길이만 늘려줬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줄여봅니다. 자, 줄여보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툴이 바로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죠. 참고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한 속도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면도칼 모양의 레이저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요. 자, 레이저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레이저 툴은 아이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클립을 반으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낼 때, 잘라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가령 이 부분을 잘라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클립은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지금의 이 툴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클립의 인, 아웃 점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 그죠? 중간 부분, 즉 인, 아웃 점이 없는 그 부분을 편집을 하고자 했을 때 인, 아웃 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클립을 분리를 해서 새로운 인, 아웃 점을 만든 후에 편집을 하고자 했을 때 사용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잘라주고요. 조금 확대를 해준 후에 자, 리플 에디트 툴을 사용을 해서 잘려진 클립의 아웃점이나 인점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슬립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슬립 툴은 특정 클립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는데요. 자, 2번 클립 위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장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 클립 위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은 클립의 인, 아웃 점의 장면이 서로 뒤바뀌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편집을 한 후에 인, 아웃 점의 장면을 바꿔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되겠죠. 자, 이 툴을 사용을 하면은 해당 클립의 장면에는 변화가 생기지만 다른 클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슬라이드 툴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툴은 슬립 툴과는 다르죠. 자, 한번 살펴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특정 클립 위에서 좌우로 드래그 하는 거는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클립의 위치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장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령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옆에 있는 그죠? 옆에 있는 클립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동한 만큼 앞쪽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 앞쪽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뒤쪽에 있는 클립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슬라이드 툴을 사용을 한다면 편집이 된 특정 클립의 위치를 옮겨줄 때 그 옆에 있는 클립의 길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펜 툴이 있는데요. 펜 툴은 투명도를 조절을 하거나 볼륨을 조절을 하는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 손바닥 모양의 핸드 툴. 핸드 툴은 타임라인이나 프로그램 패널에서 원하는 작업 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가령 타임라인에서 특정한 지점, 즉 편집하고자 하는 클립을 찾아줄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클립이 한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령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클립을 사용을 해서 이 타임라인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클립이 발생이 됐을 때, 클립이 생겼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작업을 했을 때, 자, 현재 4개의 클립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재는 2개의 클립만 나타납니다. 가령,
네 번째 클립인 4번 클립을 작업하고자 한다면 그 클립을 찾아줘야 되겠죠. 자, 물론 아래쪽에 스크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 핸드 툴을 사용을 해서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 패널처럼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역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보다 화면을 확대를 해서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프로그램 패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업하고자 하는 화면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작업하고자 하는 화면으로 지금의 핸드 툴을 사용을 해서 보다 쉽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돋보기 모양의 줌 툴이 있는데요. 실상 줌 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줌 툴은 타임라인 패널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특정한 클립을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자,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영역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죠? 자, 반대로 축소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나 이 툴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 아래쪽에 줌인, 줌아웃 툴을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슬라이더를 통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 상단에 보시면 요 기능을 가지고도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툴바에서의 이 돋보기 툴, 그죠? 줌 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참고로 지금의 이 툴에도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툴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해당 툴 이름 옆에 가로 안에 단축키가 나타나는데요. 그죠? 자,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 N, X.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툴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외워놓는 것도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CS5의 펜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